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이번에는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독서, 그죠? 예, 인문예술 제8강 됐습니까? 예, 교재 페이지를 본다면은 83페이지 됐나요? 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이 지문 내용 그다지 어렵진 않아서, 그죠? 예, 조금만 빨리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부터 나눠볼게요. 자, 프랑스의 앞에다가 1라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바르트는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바르트는 우리가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그는 현대 신화가 앞에다가 4. 다시 내려가서 A 부분이죠. 1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5. 다시 밑에 네 번째 줄 바르트는 앞에다가 6.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6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뭐 우리가 단락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뭐 나왔어요? 그렇지. 여러 인물들이 나왔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특히나 바르트라고 하는 인물 자꾸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주장적 요소는 여러분들 잡아주는 게 필요하더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럼 가볼게요. 프랑스의 기호학자이자 문예 비평가인 자, 로랑 바르트 딱 맞춰놓고요. 누구 나왔습니까? 사람 이름 나왔죠. 그죠? 예. 그러면 뭐 잡아줘야 돼? 그의 주장적 요소 또 그대로 다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로랑 바르트는 다시 밑줄 쫙 추nik해를 합니다. 대중매체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특정 사회 문화적 의미를 만다고 담고 있으며 그 수용 과정에서 특정 이념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한다고요? 받아들여진다. 자,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는 거야? 롤랑 바르트의 주장이더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단락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예, 누가 나왔다고요? 아하,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더라. 됐나요? 예. 자, 다시 한 번 더. 예, 아이고야, 글씨체가 왜 이 모양이냐, 그죠? 예.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자, 뭐라고 했느냐? 방금 원했어. 대중매체 이미지와 텍스트가. 자, 열어볼게요. 여기에 대중매체가 있고, 됐습니까? 예. 그것에 무엇이요? 아하,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그죠? 예.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자, 누구에게요? 그래, 소면서 그것을 읽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됐습니까? 예.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그죠? 예. 자, 그 사회에 만다고요?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어떤 담고 있더라. 그래서 얘는 됐습니까? 예. 사회적, 그죠? 예. 그 다음에 문화적, 됐나요? 예. 뭘 담고 있다라고요? 아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담고 있는 거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됐습니까? 수용하는 가는 과정 속에서 자, 자연스럽게 뭘 하더라는 얘기지? 바로 특정 이념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뭐 한다고요? 예, 이념이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누구의 주장이라는 거야? 롤랑 바르트의 주장이더라라는 거야. 그럼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TV라든가 여러 인터넷 매체라든가 어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다고요. 예, 그 안에 담겨 있는 일종의 이념이 한다고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나? 예, 굉장히 무섭죠, 솔직히.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정의내놨다고요? 네모처럼 변합니다. 현대의 신화라고 이야기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죠? 예, 뭐라고 정의 내렸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아하, 현대의 뭐한다고요? 신화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 이제 이해되시겠나요? 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그것을 하고 명하고 결국 일상적인 기호에 숨어있는 이념과 또 권력의 작동 방식을 뭐 한다고요? 분석하고자 했더라. 다시 한 번 더. 일상의 무엇에서? 아하, 기호 속에서. 됐습니까? 예. 뭐가 숨어 있다고요? 아하, 이념과, 그죠? 예. 그 다음에 권력의 어떤다고요? 작동 방식. 있나요? 예. 작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찾아내서 그것을 뭐하고자 했다? 분석하고자 한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거야? 롤랑 바르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롤랑 바르트의 현대 신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논제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두 번에 탈락합니다. 자, 바르트는 소시리에 탈락은 깡야촌을 교환합니다. 어이구야, 또 누가 나왔습니까? 소시르라고 하는 인물 나왔죠. 그죠? 예. 뭐, 소시르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든가 교재 내용을 통해 가지고 많이 봤을 거예요. 일종의 언어학자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소시리의 이론을 분석 도구로 활용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앞에서 됐습니까? 예. 일상에 있는 기호에서, 그죠? 예. 뭐를요? 이념이나 권력 작동 방식을 만다고요? 분석하고자 했는데, 뭘 끌어왔다라는 거야? 아, 소시르의 이론을 한다고요? 끌어와가지고 이것을 뭐 하고자 했다라는 거야? 분석하고자 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그의 분석에서는 뭐가 소시르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쩐다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시르가 뭐라고 했느냐? 자, 이제 갑니다. 소시르는 소시르 활동할까?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고랍니다. 언어를 일단은 뭘로 봤다고요? 기호로 보았고, 기호는 다시 음성이나 문자 등의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형태인 뭘로 나눠진다고요? 기표. 이거 기표 다시 내볼까? 쳐놓고랍니다. 기표와 또 다시 밑줄볼까요? 그것이 가리키는 개념적 내용,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기의라고 한다. 기의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기의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일단은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소시르는 됐습니까? 일단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뭘로 봤다고요? 그렇지, 기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고, 됐니? 예. 다시 이 기호는 다시 뭘로 나눠진다고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 하나는 뭐 한다고요? 기표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요? 기의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기표는 뭔데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바로 음성이나 문자 등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형태더라. 그래서 감각적으로, 그죠? 예, 지각 가능한, 됐나요? 예,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아하, 기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 방금 얘기했처럼 음성이라든가 됐습니까? 예, 문자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됐나요? 음성이라든가 어떤다고요? 문자와 같은 것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기표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요. 기의라고 하는 것은 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방금 또 정의 내려놨잖아요. 바로 그것이 가리키는 됐습니까? 예, 바로 개념적 됐나요? 예, 개념적인 내용을 그죠? 예, 뭐라 그런다고요? 기의라고 이야기하더라. 이해되겠니? 됐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됐습니까? 예. 자, 제가 여기다가 뭐라 썼어요? 사랑이라고 썼더라. 됐습니까? 뭐예요? 하나의 문자잖아요. 그죠? 예. 얘가 이제 뭐에 속한다라는 거야? 그래. 기표에 속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이라고 쓴 것을 기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소위 말해서 좋아하는 마음. 자, 그것이 뭐라는 거야? 기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그죠? 예, 좋아하는, 됐습니까? 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됐나? 예, 그게 이제 뭐에 속하는 거라고요? 기의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이건 이제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소시리의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를 들어서 어떨까? 체크. 근데 제가 벌써 예는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죠? 조금 더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말은 말소리 혹은 문자 형태로 주어지는 기표, 나무 맞습니까? 예. 자, 그것과 줄기와 가지를 가진 목질식물이라는 기의가 결합한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기호더라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썼잖아. 얘가 뭐가 된다고요? 기표가 되는 거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기의라고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예. 소시르는 달도는 쳐놓고 한 번 더 밑줄 짝. 이러한 기호의 구조에서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뭔다고요? 자의적이라는 점을 뭔다고요? 강조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자, 소시르는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한다고요? 소면에서 자의적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있으니까. 예. 그럼 자의적이란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놨더라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는 뭐 한다고요?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쓰더라고요? LOVE 이런 식으로 쓰더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LOV라고 딱 써놓고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사랑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됐습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바로 뭐야? 자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기호의 구조에서 그죠? 기표와 기의는 그 관계가 본질적으로 뭐 한다고?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시르는 뭐 했다고요? 강조. 이래 볼 수 있겠지. 됐니? 예. 거기에서 계속 갑니다. 즉, 달두락강. 쳐놓고 한 번 더 밑줄 쫙 쳐놔봐. 그래서 특정 기표가 반드시 특정 기의를 가리켜야 할 사실 뭐 한다고요? 필연성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만, 달두락강. 쳐놓고 밑줄 쫙 쳐놔봐요. 사회적 약속과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하고 기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써놓는 순간 됐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저렇게 쓴 거구나 라고 해서 됐나요? 예, 사회적인 뭐 한다고요? 약속을 한 것이다 됐습니까? 예, 다시 하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 것이더라 이렇게 했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봐봐요. 이런 것들은 또 시기가 되면서 변해요, 안 변해? 변하잖아요. 왜요? 우리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뭘 썼다라는 거야? 괴다. 나는 너를 괴. 이런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때의 괴다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서 이야기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거 쓰니? 안 쓰잖아요. 그죠? 네. 오늘날 우리 약속과 간섭은 어떤다?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뭘로 쓰자? 이렇게 쓰자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요게 바로 뭐라는 거야? 자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이게 이제 누구의 주장이 된다고요? 그렇지, 소슐리의 주장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합니다. 다시 누구는요? 바르트는. 됐습니까? 바르트 다니까 쳐놓고요. 한 번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역시 결국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뭐로 볼 수 있더라? 그래, 기호로 볼 수 있더라. 저 앞에 나타나 있는 이 이미지 텍스트를 가지고 됐습니까? 예. 바르트는 다시 얘를 하나에 뭘로 봤다라는 거야. 그래, 기호로 못한다고요? 보았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러면 기호로 봤으니까 결국은 얘도 뭐가 존재하는 거야? 기표라고 하는 것과 기의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하지 않느냐? 왜? 저 앞에서 소실의 의견을 어떤다? 이론을 어떤다고요? 바로 이것을 분석하는 틀로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소실은 언어를 하나의 기호로 봤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르트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뭘로 봤어? 하나의 기호로 봤으니까 다시 이 기호 속에는 뭐가 존재한다? 기의와 기표,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그죠? 예. 그는 그거 다 떠났다.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단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를 다시 밑줄 쫙 쳐놓고 뭐라 그런다고요? 1차 기호 체계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자 누구는요? 바르트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단이란 됐나요? 예, 의미를 만다고요? 전달하는 그러한 체계를 만다고요? 1차의 그죠? 예, 기호 체계라고 된다고요? 이야기를 해놨다.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단일한 의미를 전달해. 다시 한다면 하나의 의미만을 전달해.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하, 1차의 기호 체계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 1차 기호 체계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생성한다. 그럼 다시요. 얘는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됐나요? 예. 또 다른 된다고요? 의미의 체계를 어떤다고요? 완성하더라. 됐니? 예. 근데 또 다른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덧붙여지는 것이 뭔데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이제 바로 뭐냐 하면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결합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역사적 됐나요? 예. 역사적인 그러한 맥락과 그죠? 예. 결합을 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 체계를 만들어요.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즉, 기존의 기호가 다시 하나의 기표처럼 뭐 한다고요? 작용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의가 다시 덧붙여져서, 됐습니까? 예. 자, 요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기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거기 덧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한다고요? 형성해 나가는 거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1차의 기호 체계 속에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그 의미가 어떤 덧붙여져서 또 다른 의미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나.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바르트는 이렇게 형성된 것을 다시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너무 철저합니다. 2차 기호 체계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결국은 2차에 됐나요? 예. 기호 체계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 되겠죠.
됐니? 예. 다시 무엇에 대한 정의라고요? 2차 기호체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옵니다. 됐니? 예. 다시 한 번만 우리 보고 들어갈까요? 기존의 기호가 됐습니까? 예. 맞나고요? 다시 하나의 기표처럼 작용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의가 덧붙여. 그래서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의미가 덧붙여져서 그래서 또 다른 뭐 한다고요? 의미,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네, 2차의 기호체계. 됐습니까? 예, 그에 대한 정의잖아요. 예. 그리고 이 2차의 기호 체계를 뭐라고 그랬어? 아, 현대의 어떤다고요? 신화라고 다시 정의를 내려놨네요. 그럼 앞에서 말했잖아요. 현대의 신화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미지나 텍스트 안에서는 사회문화적 의미, 즉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 나갈 때 그 안에 있는 뭘? 그래, 특정한 이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대의 신화다. 그래서 2차의 기호 체계, 그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현대 신화와 같은 것이더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현대 신화는 또 갑니다. 보세요. 원래의 의미에다가, 이때 원래의 의미라는 것은 아무래도 1차의 기호 체계에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의가 되겠죠. 그죠? 예. 거기에 사회적 이념적 함의가 어떤 붙여서 형성된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어떤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의 신화에서 수용자인 우리는 됐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특정한 이념을 자연스럽게 수용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현대의 신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더라. 특징 발전을 깡 여쭤놓고 체크. 됐습니까? 그래서 현대의 신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설명까지 해놨더라라는 것. 됐나? 예. 자, 그러면서 다시 네 번째 단락갑니다. 됐나요? 예. 자, 봤더니 그는 그 달도나까 쳐놓고요.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겠어? 역시 바르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누구요? 바르트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겁니다. 현대의 신화가 단순히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현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더욱 어떤다고요? 설득을 갖는다. 그러면 다시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현대의 신화, 즉 2차 기호 체계는 됐습니까? 예. 허구를 어떤다고요?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다고요? 예. 아니라 됐나요? 일정 부분 뭘 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현실에 어떤다고요? 기반을 한다. 됐나요? 예. 현실에 어떤다고요? 기반함으로 결국은 뭘 가진다라는 거야? 아, 하나의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그래, 가진다라는 거죠. 겠니? 예.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죠? 예. 허구적인 것만을 이야기한 문학보다는 그 안에다가 어떤다고요? 현실의 모습을 담아 놨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독자의 설득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허구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함으로 된다고요. 그래, 수용자인 우리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해준다라는 거. 됐니? 예. 그래서 계속 현대의 신화는 현실을 특정한 관점으로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의미를 마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처럼 다시 말한다고요. 그렇지. 바로 제시하더라. 그래서 다시 이 현실을 됐습니까? 예. 다시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만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현실을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하고 재구성했더라. 그래서 다시요. 예. 특정한 됐습니까? 예. 관점에서 뭐 한다고요? 선택을 하고 다시 그것을 만다고요? 재구성을 했더라. 됐습니까? 예. 했니? 예. 자, 그럼으로써 다시 어떤다고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질처럼 어떤다고요? 이야기하더라. 그러다 보니 어떤다고요? 마치 객관적이고, 됐나요? 예. 보편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어떤다고요? 보여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해됐나? 예. 자, 그래서 다시요. 바르트는 바르트 다시 네모 동안에 깡 엿쳐놓고요. 이것을 다시 뭐라고 정의 내렸다고요? 다시 네모처럼 기반합니다. 예. 자연화라고 했더라. 됐습니까? 예. 이걸 뭐 한다고요? 자연화라고 했더라. 됐니? 예. 다시요. 저 앞에 현대의 신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우리 수용자가 그런 특정 이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냐? 방금 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현실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득력을 준다.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해서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게 보여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만나고 받아들인다. 그게 뭐라는 얘기야? 자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시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의미가 결국 그 구성 과정을 감춘 채, 다시 하면 특정 관점에서 어떤 그것을 선택하고 재구성했다는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춰버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감추다. 하고죠. 됐니? 예. 그래서 감춘 채 스스로를 만다고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드러내더라. 다시 한다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처럼 드러내더라. 다시 말하면 중립적인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뭐야? 자연화라고 이야기. 되겠니? 예.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 예. 자, 이때 다시 현대 사회에는 됐나요? 이념을 더 공고히 하여서 수용자가 그것을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더라. 자, 이때 자지 시작합니다. 됐나요? 예, 무엇을요? 현대의, 그렇죠? 예, 신화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예,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이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됐나요? 예, 더욱더 어떻게 한다고요? 공고히 하더라.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수용자가 그것을 사회적인, 됐나요? 예,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그죠? 예. 인식을 하게 만든다? 아니요. 인식을 못하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 이해되겠니? 예. 자,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선전처럼 강제적으로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기를 통해서 은밀하면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이념을 전파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게 뭐의 모습이더라? 앞에서 얘기했던 현대의 신화의 모습이더라. 지금 계속해서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 현대의 신화 개념을 끌어와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제시한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용자가 그 이념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5번에 단락하는데, 됐습니까? 예,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르트는 프랑스의 한 잡지 표지를 만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의 예냐 하게 되면은 그거 이것에 대한 만다고요?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 다시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됐니?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든다 할 때, 그 어떤 것은 중요한 거다, 중요하지 않은 거다. 중요한 거다. 맞니? 예.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이 표지에는, 그죠? 예. 프랑스 국가를 향해서 거수 경례를 하는 흑인 군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 기호 전체가 2차 기호 체계에서는 하나의 기표로 작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 프랑스는 인종차별 없는 관대한 국가라는 뭐가 뜬다고요? 기의라고 하는 것이 갖다 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1차 기호 체계에서는 그건 당연한 의미야. 뭐라는 거야? 흑인이 어떤 거수 경례를 하더라.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또 하나 갖다 집어넣었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의미를 꺼냈죠? 바로 2차 기호 체계, 즉 현대 신화로 본다 그러면 프랑스는 인종차별이 없는 관대한 국가다라는 의미가 덧붙여지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지 이미지는 프랑스의 다문화의 포용성, 흑인의 국가 충성심, 프랑스의 정의로움 등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신화가 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현대의 신화.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자, 계속 갑니다. 예. 정교한 연출과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가 전달하는 이 사회적, 이념적 의미는 앞에서 얘기했던 뭐 흑인의 국가 충성심이나 다문화의 포용성이나 프랑스의 정의로움, 그것은 독자에게 마치 본래부터 당연한 사실처럼 어떤다고요? 수용되는 것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무섭네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중매체의 어떤 이미지나 텍스트를 어떤다고요? 예. 조심히 바라봐줘야 돼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언론사가 있을 때에 이 특정한 언론사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 존재하잖아요. 그럴 때 선거에서 나오는 어떤 사진의 모습 됐습니까? 예. 그 안에 표지에 있는 사진의 모습을 가만히 봐봐. 그러면은 특정 정당의 특정 인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내주고 있습니까? 예. 그 반대편에 있는 정당의 인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고뇌하는 모습이나 물론 크게 써놓습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듬성듬성 있는 어떤 그러한 유세 현장의 사진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죠. 일단 겉으로 보기는 어때요?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바로 누군가에게 막 둘러싸여가지고 한다고요. 서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유세 현장에 사람이 어떤다고요?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람은 별로인 것 같다. 암묵적으로 우리는 어떤다? 그렇게 느끼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특정한 어떤 언론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하나의 의미 방식이다. 의미를 전하는 방식.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이라든가 여러 매체, 그죠? 예. TV 방송 매체도 마찬가지야. 그죠? 예. 무조건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에 단락합니다. 됐나요? 예, 6번에 단락했더니. 자, 바르트는 바르트가 있구니까.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죠? 현대의 신화가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구조에 한다고요. 주목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됐나요? 다시 바르트 갑니다. 됐나요? 예. 바로 이런 어떤 대중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예. 자, 여기에 수용자가, 됐나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만다고요? 비판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비판적으로 됐습니까? 예. 너와 만다 수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구조에 주목하였고 대중매체나 문화산업은 중립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얘들은 됐습니까? 예. 중립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특정한 누군가를 됐나요? 예. 소위 말해서 주목을 하게 만든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특정한 이념을 자연스럽게 재생산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더라. 그래서 얘들은 특정한 됐습니까? 예, 이념을 됐나요? 예, 생산해내는 하나의 뭐가 된다? 장치가 됨을 보여준다. 됐니? 예. 자, 그래서 그럼 따라서 쳐놓고요. 다시 자, 대중은 다시 말한다면은 그 대중 매체와 혹은 미디어 여기서 말했던 텍스트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 대중은 됐니? 예, 어떻게 되냐? 어떠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해석할 때에 항상 2차의 기호 체계가 작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만다고요? 인지해 줘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됐습니까? 예. 항상 이미지 됐나요? 예. 텍스트 속에서는 됐나요? 뭐가 존재한다? 2차의 어떤다고요? 기호 체계가 그죠? 예. 존재하고 있음을 뭐 해줘야 한다고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니? 예. 거기에 더불어서, 됐나? 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그죠? 예. 뭐 한다고요? 비판적으로 어떤다고요? 바라봐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런 태도가 어떤다고요? 필요하더라. 됐니? 예.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들 키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자 일상적으로 접하는 어떤 광고라든가 기사라든가 영화, 그다음에 포스터 됐습니까? 예. 자 그러한 것들 모든 컨텐츠는 결국은 1차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념적 함의를 한다고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후에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 또 역사적 조건, 거기 이념적 작용 등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한다고요?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중매체 속에 담긴 특정한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어떤 존재야? 수동적인 존재.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 질문은, 그죠? 예, 그다지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매체, 그죠? 어떤 이미지, 텍스트,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자는 거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자. 그 안에서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2차의 기호 체계가 어떤다고요? 존재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자, 그러면은 됐고요. 자, 84페이지 1번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위클에 대한 설명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니? 예.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대중매체와 신화의 관계가 변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뭐에 관한 문제예요? 서울상의 특징에 관한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5초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 칠 것만 밑줄 들어갑시다. 선지 1번, 대중매체와 신화의 관계가 변하는 과정 다시 밑줄 쫙. 시간의 흐름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그럼 선지 2번 신화에 대한 밑줄까요? 상반된 관점 다시 밑줄 쫙. 두 학자가 제시한 이론을 비교 분석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세 번째 특정 학자가 다시 밑줄 쫙. 명명한 새로운 신화 개념의 특징 다시 밑줄 쫙.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 사례 바탕 다시 밑줄 쫙 됐나요? 그래서 볼 거 없죠. 그죠? 몇 번 선지? 3번 선지가 답이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 다음에 선지 4번 대중매체가 전통 신화를 비출까요? 대중매체가 전통적 신화를 대체하여 비출자. 영향을 끼치게 된 이유 다시 비출자.
선지 5번. 현대의 시점에서 전통 신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밑줄까요? 개념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 다시 밑줄자. 그래. 방금 각각의 선지에서 밑줄 친분이 뭐에 해당한다고? 그렇지. 키포인트가 되는 거다. 됐나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자꾸 들어가니까 뭐 선지 3번이 바로 답이다라는 것은 바로 확인되죠. 이런 문제는 5초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됐습니까? 예. 자, 기억. 다시 한다면 1차 기호 체계. 니은 뭐가 된다고? 2차 기호 체계. 그럼 다시 1차 기호 체계와 2차 기호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뭐부터 잡아줘야 되겠니? 그렇지. 그것에 대한 정의부터 잡아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차 기호체계에 대한 정의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세부에 단락 됐나요? 다시 2차 기호체계에 대한 정의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래. 역시 그 위에 바로 나왔죠. 됐니? 예. 자, 그래서 다른 것보다 또 그냥 선지 3번, 아니 4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선지 4번을 보시게 되면 기억, 다시 한번 1차 기호체계라고 하는 것은 됐니? 예. 기표와 기의 결합이 밑줄가야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기표와 기의 결합이 어떤다고요? 자의적으로 일단은 이루어졌고 그것이 단일한 의미를 어떤다고요? 전달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1차 기호체계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니은은 이제 기표와 기의 결합이 밑줄까요? 특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예. 그러면은 특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데? 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세 번째 단락에 한 번 더 가볼게요. 됐습니까? 예. 자, 거기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바로 2차 기호 체계, 그것을 현대 신화라고 명명을 내렸죠. 그죠? 뭐라고 했느냐? 현대의 신화는 원래의 의미에 사회적 이념적 함의가 더 씌워져서 형성된 것이더라라고 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선지 4번 내용 됐나요? 예. 특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됐니? 예. 그거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럼 다시 한 번 더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던 특정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씌워진다. 됐니? 예. 뭐, 선 4번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됐습니까? 예. 자, 현대의 신화 다시 내볼까? 갖춰놓고요. 그것에 대한 롤랑 바르트의 생각 다시 묻자. 그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럼 결국 뭐의 이야기야? 바로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던 현대 신화가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르트의 생각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 전체 지문의 내용에 대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기다 1차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은 현대의 신화에 대한 정의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대의 신화를 첫 번째 단락에서도 정의 내려놨지만 세 번째 단락에서 2차 기호 체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현대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 정의 내려놨죠. 그리고 이후에 현대의 신화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놨지 않느냐. 그죠? 예. 자, 그렇게 보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딴 것보다도 그냥 선지 1번, 5번 정도만 좀 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자, 컨텐츠에 담긴 사회적 맥락, 역사의 조건, 이념적 작용 등을 분석하고 미줄까요?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현대신화가 아니죠. 그런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야? 우리 수용자에게 달려있더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준다고요? 비판적으로 봐준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현대신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컨텐츠에 담긴 사회적 맥락, 역사적 조건, 이념적 작용 있습니까? 예, 그것이 뭐라는 거야? 바로 현대적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 본다면 선지 5번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호, 그 기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이미지나 텍스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거기에 특정한 의미를 어떻게 붙인다고요? 은밀히 덧붙여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게 어디 나왔어?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나온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뭐부터 잡고 들어가? 현대 신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잡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답은 5번이라는 거 바로 해결될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롤랑 바르트의 관점에서 롤랑 바르트의 관점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보기를 설명한 내용, 보기 설명 다시 밑줄 쫙.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보기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자, 뭐라고 했어요? 바르트의 관점에서. 됐습니까? 예. 말하는 거야? 결국은 설명을 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예.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항상 보기 내용 끌어올 것이요. 그 다음에 바르트의 어떤 주장 내용 끌어와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그렇게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러니까 보기에 보니까 땡땡 건설 회사는 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왔어요? 하나의 사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에다가 바레트의 주장 내용을 어떤다고 넣어가지고, 그죠?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지.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이 문제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그러면은 보기 내용 간단하게 봅시다. 자, 땡땡 건설 회사는 최근 분양을 앞둔 고급 아파트 단지의 광고 포스터를 대대적으로 보였다. 그냥 포스터 나왔으니까 벌써 뭐가 되겠어요? 이미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포스터에는 잔디가 깔린 널찍한 정 한가운데서 부모 아이가 밝게 웃으며 하하하하 주말 파티를 즐기는 장면이 크게 담겨 있더라. 건물 외벽은 고급스러운 대리석 색조로 빛나고 뒤편에는 편의시설인 호텔식 수영장과 운동시설이 흐릿하게 보이더라. 나도 그런 아파트에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벌써 든다는 이야기죠. 됐니? 예. 또한 보세요. 품격 있는 일상과 가족의 웃음을 동시에 누리세요라고 하는 뭐라고요? 문자. 즉 기호가 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됐니? 예. 아마 기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광고 문구를 강조해서 이곳에 입주만 하게 되면 자, 이제 이 부분이죠. 곧 성공과 안락함을 자연스럽게 보장받듯한 인상을 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성공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이미지 텍스트가 어떻게 한다고요? 수용된 우리에게 그죠? 예. 하나의 어떤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어떤다고 주입시킨 하나의 이념이 되지 않느냐. 됐나요? 예. 그래서 이를 접한 많은 소비자는 다시 미쳐볼까요? 여기라면 내 생활 수준이 확실히 한 단계 올라설 것이다라는 뭘 갖게 된다? 기대감을 갖게 된다. 예. 그래, 그걸 노리는 거다라고 합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 딴 것보다 또 선지 4, 5번만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아파트에 거주했을 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거. 있습니까? 예. 왜 그런 거겠습니까? 주어진 세계관을, 자, 문제는 능동적으로 해석한 거야? 아니죠. 그 안에 이미지가 담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한다고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겠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럼 선지 5번 이제 봐봐요. 부모 아이가 주말 파티를 즐기는 장면은 특정한 생활 양식을 자연스럽고 또 긍정적인 삶의 방식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자, 이 부분입니다. 몇 줄자. 수용자가 그것을 뭐하게 만들었어?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더라. 그리고 그것은 위험성을 내포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그죠? 특정 관점으로서 선택하고 재구성해서 결국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게 어떤다고 보여주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감춰버리고, 됐습니까? 예. 한다. 됐니? 예.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줘야 돼? 비판적으로 봐줘야 돼. 수동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렇다면 뭐 답은 5번이라는 것 바로 해결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음. 됐습니까? 예. 자, 87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자, 보기의 관점에서 다시 몇 줄자. A가 뭐였습니까? 저 앞에 나와 있는 포스터 이야기였잖아요. 프랑스 포스터. 됐습니까? 예. 흑인이 된다고 격려하고 있는 장면. 됐습니까? 예. 그것을, 아이고야, 미쳐보자. 비판한 내용 다시 몇 줄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보세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자, 어떤 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예, 어떠한 관점으로,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뭐 하자 그랬죠? 비판하자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비판하더라. 그러면 다시요. 어떤 것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사실상 이 관점에 비췄을 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얘를 가지고 A, 얘를 가지고 B라고 얘기했을 때 A와 B의 의견이 같다라고 한다면 비판하고 싶어도 비판 못해. 됐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옹호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칭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의견이 어떤다고요? 다르거나 상반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그거 잘못됐어. 라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더라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보기의 관점에서 A, 됐습니까? 예,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지문의 하나의 사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하자고요? 비판한 것으로 이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뭘 잡아줘야 돼? 이 관점에 어떤다고요? 즉, 관점에, 됐니? 예, 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게? 핵심.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것으로서 얘가 잘못됐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맞죠.
됐니? 예. 됐나? 자기 생각이 어떤다고요? 없는 것으로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자, 보기의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살펴야 되겠어? 보기 관점의 핵심적인 내용 살피는 것이 우선적이다. 됐니? 예. 자, 그러면 갑시다. 자, 보기에 스튜어트 홀, 스튜어트 홀 했더니 깡 쳐놓고요. 됐습니까? 뭐라 그랬냐? 대중매체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수용자에 의해서 동일하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 오호! 이게 누구의 주장이야? 힐의 주장이야. 홀의 주장이야. 그래서 대중매체가 전해주는 그 이미지가 됐습니까? 예. 자, 뭐 한다고요? 수용자가 받아들일 때에 뭐 한다고요? 똑같지 않을 수 있다.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수용자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의도가 담긴 특정한 의미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수용자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에 따라서 그 메시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해석된다라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해석 방식에다가 몇 가지 제시해놨어? 세 가지. 됐습니까? 예. 다시 첫째, 깡 엿쳐놓고요. 우세적 해석 다시 내면 깡 엿쳐놓고요. 우세적 해석은 뭔데? 몇 줄자? 메시지를 생산자의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바르트의 이 견해의 전제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수용자는 우리는 됐습니까? 예. 그 만들어낸 즉 생산자의 어떤 이미지, 텍스트에 그 담겨놓은 그 이념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전제로 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것을 지금 후음은 됐나요? 홀은 뭐라고 봤어? 우세적 해석이라고 정리해요. 예. 자, 둘째, 깡 엿쳐놓고요. 자, 협상적 해석 다시 내면 깡 엿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메시지 일부는 만나고 수용하지만 다른 부분은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뭐 한다? 재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일부는 받아들여.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또 한 부분은 내 관점에서 또 다시 재해석합니다. 요게 이제 뭐야? 협상적이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 셋째, 깡 엿쳐놓고요. 대립적 해석 다시 내면 깡 엿쳐놓게 합니다. 이 대립적 해석은 메시지의 기본 전제를 거부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가 말한다고 대립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그래서 홀은 홀 닫도록 깡 엿쳐놓고요. 다시 밑줄자. 이러한 수용자의 능동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서 대중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봤더라.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바르트의 의견 뭐였습니까?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자는 거야? 비판적으로 수용하자.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홀이 어떤다고요? 그 방법적인 측면을 조금 더 이야기한 거잖아.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렇지. 바로 협상적 해석 가능할 수 있겠죠. 대립적 해석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됐습니까?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 사례는 됐습니까? 예. 바르트의 어떤 주장을 어떤 담기 위한 사례였잖아요. 그죠? 예. 바르트가 뭘 가지고 이야기했어? 앞에서 우리 현대의 신화는 됐습니까? 예. 그렇다 사회적 구성물을 인식 못하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해버렸잖아요. 됐니? 예. 그럼 지금 여기서 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다. 우리는 만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다 동일하게, 즉 다시 한다면은 그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그죠? 이러한 의미를 어떤다고 받아들이다. 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봐봐요. 수용자에 의해서 동일하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됐니? 예. 자, 그럼 선지 1번 보세요. 잡지 표지 사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기의는, 다시 한번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됐습니까? 미쳤고요. 사진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수용자에 의해서 다른 의미로 한다고요? 전달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프랑스 국교 앞에서의 어떤 흑인 병사를 가지고 됐습니까? 예. 자, 우리 포스트에서는 어떻게 설명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결국은 프랑스의 다문화의 포용성, 흑인의 국가 충성심, 그다음 프랑스의 정의로움 됐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다 받아들인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뭐라고 했어? 홀이 말하던 세 번째, 결국은 마지막 수용자의 능동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서 대중의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만다 수용하지 않느냐. 그래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손질권이 맞네요. 됐습니까? 예. 됐니? 왜? 앞에 A 부분의 사례는 됐나요? 우리가 비판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사례였지 않습니까? 됐나요? 예.
자, 그래 본다 그러면은 더 볼 거 없이 그냥 선지 1번이 바로 답이 된다. 그래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